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애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애플이란 주식을 알고 있거나 미국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애플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애플일까요? 어떻게 애플이 세계 1위 시총을 가진 기업이 됐을까요? 그 이유들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애플은 10억 명 이상의 견고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기업입니다. 애플 감성이란 말을 아시나요? 일반 브랜드와 다르게 프리미엄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다른 폰과 달리 가격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도 애플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고객들은 또다시 애플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애플이라는 브랜드 하나만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점은 애플이 기존 전자기기 시장을 침투할 때마다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워치가 발매되면서 기존 시계들의 점유율을 뺏어왔고, 보시다시피 2019년에는 시계의 고향이라 불리는 스위스 시계 총 생산량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애플이 새로운 전자기기를 낼 때마다 기존 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회사들의 점유율을 뺏어온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이렇게 애플이 진출한 분야에서는 아주 강력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애플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출시할 때도 똑같이 애플 사용자들은 기존 제품을 애플 제품으로 교체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고객 충성도와 브랜딩이 압도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자사주 매입량과 매년 상승하는 배당을 주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먼저 자사주 소각량을 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주식수를 줄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약 40% 정도의 주식수를 줄였습니다. 만약 2013년에 애플 주식을 샀고 지금까지 시총이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수익률은 약 60% 정도가 됩니다. 시총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플은 2013년부터 가만히 있던 주식이 아닙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애플의 수익률은 670%에 달합니다. 이 안에 주식 소각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식 소각과 더불어 시총도 엄청나게 상승하니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죠. 가끔 애플이 세계 시총 1위라서 변동성이 없기에 재미없는 주식이다, 그래서 나는 안 산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10년도 안 돼서 670%에다가 배당까지 있는 주식은 전혀 재미없는 주식이 아닙니다. 2013년에 1억을 투자했으면 6억 이상을 버는 거고 배당까지 포함하면 7억 가까이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자사주 매입량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요? 21년 3분기까지 자사주 매입량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3분기 순위를 보면 애플이 1위, 2위가 구글, 3위가 메타 플랫폼, 4위가 오라클, 5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면 21년 2분기도 봐보겠습니다. 역시나 1위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지만 대부분 빅테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빅테크들은 엄청난 현금을 쌓아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최근 5년 동안 자사주 매입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1위는 애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위와의 차이인데요. 2위 마소는 5년간 약 10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1위인 애플은 무려 348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양을 매입했는데요. 2위인 마소와 3.4배나 차이 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가만히만 있어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당도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배당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배당을 시작한 이래 계속 배당금을 상승시키고 있고, 주가 상승까지 합친다면 현재 배당률은 절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너스를 주는 느낌이죠. 워런 버핏은 애플 배당으로만 연평균 7억 7,500만 달러를 챙기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까지 애플의 한 주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ROE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ROE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억을 투자하면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의 수익성 지표입니다. 자사주 매입량과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데 순이익은 그대로이니 ROE가 높아지게 됩니다. ROE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분모가 작아지게 되니까요. 보시다시피 애플의 ROE는 매년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작년 3월까지만 해도 111%였지만 아래 보시면 지금은 145%까지 올랐습니다. 마소와 구글과 비교해보면 마소는 49%,
구글은 32%밖에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작년 말에 신용등급이 트리플 A로 승급했는데요. 미국과 동일한 등급이며 이 말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애플도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은 예전에 트리플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애플 생태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향후 애플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핸드폰은 아이폰인데 갤럭시 버즈를 쓰거나 샤오미 워치를 쓰는 사람을 보셨나요? 거의 90% 이상이 에어팟, 맥북, 애플워치 등을 가지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쓰다가 다른 폰으로 바꾸는 사람을 보셨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이폰을 산 사람은 그 다음에도 아이폰을 사는 것이고 다른 폰을 쓰다가 아이폰을 쓰게 되면 그대로 애플 생태계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애플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애플 생태계에 갇혀서 못 빠져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애플이라는 브랜딩 파워도 큰 역할을 하지만 애플이 자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란 아이폰 부품들이나 반도체인 M1칩이 있고 자체 소프트웨어인 iOS를 통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면서 최고의 기능을 뽑아내기 때문입니다. 애플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제품이 있기에 똑같은 동작을 해도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 제품을 쓰는 경우 동일한 전자기기와 비교할 시 성능이 훨씬 좋고 빠르기에 사람들은 다른 제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 갤럭시와 아이폰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최신으로 나온 갤럭시 22와 아이폰 13을 긱벤치로 비교해 봤습니다. 긱벤치란 간단하게 성능 측정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이폰 제품이 싱글코어, 멀티코어, 머신러닝 스코어 모두 갤럭시 제품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갤럭시에서는 이번에 스냅드래곤 8까지 들어가며 하드웨어를 더 강화시켰는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엄청나고 하드웨어 최적화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며칠 전에 발표된 보급형 아이폰 SE3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22보다 훨씬 높은 긱벤치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갤럭시 22의 긱벤치 점수는 아이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기에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호환도 잘 되고 속도도 빠르며 애플 감성도 있으니까요. 처음에 아이폰을 구매했다가 그 다음에 에어팟을 사고 그 다음엔 애플워치, 맥북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에어팟 매출로만 따져도 2020년 기준 넷플릭스와 비등한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제품들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처음에 매킨토시라는 컴퓨터,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를 출시하면서 애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 애플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안에서 엄청난 매출을 뽑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나올 AR, VR 글래스 출시를 앞두면서 각 증권사에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바로 애플 생태계에 들어올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것은 곧 애플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기가 출시될 때마다 애플의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 생태계에서 애플이 가장 정점으로 생각하는 기기가 바로 애플카입니다. 왜 그렇게 애플이 심혈을 기울여서 애플카를 만들려고 할까요? 바로 이런 애플 생태계의 최정점이 애플카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에서 나온 모든 제품들이 애플카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으며 아이폰과 연동되어 여러가지 기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애플카는 지금까지 나온 애플 제품과 다르게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은 가격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가 아닌 럭셔리 자동차 시장을 타겟으로 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를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자동차는 바로 럭셔리 자동차입니다. 그렇기에 현대 기아가 기를 쓰고 제네시스 차량을 만들고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써서 원가가 비슷하더라도 고급 브랜드가 달리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차의 가치와 가격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럭셔리 브랜드로 나올 것이며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마진도 엄청나게 남을 것입니다. 10억 명 이상의 충성 고객들 중 1%만 산다 해도 1000만 대입니다. 1000만 대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자료를 봐보시면 2021년 11월까지의 판매량입니다. 12월까지 포함하면 도요타가 1000만 대를 가까스로 넘기며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1위가 될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애플카가 1000만 대가 팔리면 한 번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10억 명의 사람들 중 1%가 아닌 훨씬 더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애플카를 사겠지만 애플 생태계의 견고함과 그 증가세를 보면 불가능한 수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카가 팔릴수록 애플의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먼저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는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5천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자동차 분야로의 진출은 애플의 매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2%의 점유율만 확보하면 아이폰 사업과 똑같은 규모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 럭셔리 카 시장은 2026년에 733빌리언 정도가 될 것입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 매년 5.2%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5.2%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에는 약 890빌리언 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진출하려는 럭셔리카의 평균 가격이 6만 달러이므로 한 대당 매출을 6만 달러로 잡겠습니다. 애플카가 2025년에 출시한다는 가정하에 2026년에 럭셔리카 시장 1%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매출은 7.3빌리언 달러로 2021년 애플 총 매출의 2%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애플카 출시 뒤 5년 뒤인 2030년에 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 애플 총 매출에서 12%나 차지합니다. 5%라는 기준을 세운 것은 지금까지 애플이 기존 시장에 새롭게 경쟁자로 등장했을 때 대부분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므로 보수적으로 5%라는 수치를 잡아봤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점유율도 참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럭셔리카 시장 크기를 감안하면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에서도 럭셔리카들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애플카는 순수 전기차이므로 전기차 시장 기준으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기준을 잡으시 5%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111빌리언 달러라는 매출을 2030년에 발생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제각각인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애플이 2030년까지 50빌리언을 달성할 수 있으며 번스타인은 2030년에 150만 대를 팔 것으로 봤습니다. 150만 대의 6만 달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아래 보시다시피 90빌리언을 달성하게 됩니다. 에버코어는 애플이 애플카로 인해 EPS가 0.3달러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고 UBS는 애플카로 인해 애플의 주가가 14달러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석가들은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해서 오히려 마진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쓰는 돈에 비해 남는 게 없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페라리가 영업이익률이 20% 초반으로 애플과 비슷하고 대부분의 럭셔리 카들은 10% 근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도 마진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모델들이 100개 이상 있고 생산 공정도 따로 있어 효율화가 힘든데 테슬라는 모델도 딱 4개 있고 부품도 공유하며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에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시장도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곧 시장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엄청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자율주행을 개발해왔습니다. 그건 곧 테슬라처럼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이 애플카가 움직이는 컴퓨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투자를 하느라 마진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애플 생태계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마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카가 추가됐을 때 애플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2030년 애플카의 당기순이익률이 테슬라처럼 7%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계산한 매출들의 평균값인 83빌리언 달러에다가 당기순이익률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구하면 5.85빌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당기순이익의 총 주식수를 나누면 EPS가 0.36달러가 나옵니다. 오른쪽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2030년 EPS고 11.6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애플의 5년 평균 PER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EPS와 PER을 통해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2030년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EPS 반영 전 주가는 274달러로 지금 주가보다 78% 상승 가능하지만 애플카를 반영하게 되면 283달러로 84%까지 상승 가능합니다. 8.53달러가 더 상승하는 건데 이는 곧 애플카로만 애플의 시총이 139빌리언 달러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UBS에서는 주당 14달러 상승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제 계산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듯하고 아래 에버코어는 0.3달러 EPS가 추가된다고 예상했으니 저보다는 조금 낮게 본 듯합니다. 어쨌든 애플의 주가를 대략 10달러 정도 더 상승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상승률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냐하면 2015년 이후 애플은 현재까지 430%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보여드린 예상 주가는 참고자료입니다. 애플이 애플카를 예상보다 더 팔고 AR 글래스로 메타버스 시장을 잡고 계속 성장한다면 아까보다 훨씬 더 높은 EPS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또한 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플카라는 게 제대로 생산돼서 판매된다면 애플의 주가 상승에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출시된 차량이긴 하나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준비한 순수 전기차 ID.3가 출시 연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대규모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입니다. 세계 2위 판매량을 자랑하는 폭스바겐조차 전기차 전환이 엄청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율주행 전문 업체인 모비라이나 보시 등과 협업하여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동차 업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전세계 탑이며 자체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성능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브랜딩 파워와 애플 생태계를 앞세워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애플 생태계 안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애플워치, 맥북, 곧 출시될 애플카의 뒤를 이어 애플홈이나 애플 가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애플워치를 통해 개인의 건강 데이터 기반으로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을 할 때 우리는 설마 진짜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보다 애플이니까 가능할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애플이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거의 없을 정도고 애플은 그 회사들 중 단연코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애플 글래스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애플 글래스 출시와 더불어 애플카 호재까지 겹친다면 충분히 하반기부터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안전자산으로도 각광받고 있기에 현재같이 하락장이 큰데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세계 시총 1위 기업이기에 재미없을 수 있지만 재미없는 만큼 안정적이며 그만큼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애플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표현되는 엄청난 기업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